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이 주목했었던 22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어제 미리 선반영을 한 듯 코스피가 장중에 197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멜치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2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시장의 예상을 깰 정도로 상당히 좀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확대된 점, 이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만,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양적 완화를 발표한 뒤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라는 뉘앙스의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22의 중앙은행 예치 금리가 기존 마이너스 0.3%에서 0.4%로 내려갔고요. 기준금리는 0.05%에서 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규모를 기존 월 600억 유로였는데 이걸 800억 유로로 늘리면서, 그리고 자산 매입 대상을 기존에는 국채 위주의 매입만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투자 가능 등급의 회사채까지도 이 투자 가능 자산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기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금 기대감을 조금 하락시키는 이러한 요인이 아니었나,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력한 통화 정책과 또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일단 양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까지도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197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마감은 일단 6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6,500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한국 시장 외국인들 눈에 매력적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근래 들어서 가장 강한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지난달에 4,900억대 매수 이후에 6,500억대 매수로 상당히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확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시장에 조금 더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시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또 투신 쪽에서는 연일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가지고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즐기긴 즐기시되,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경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계감은 있어야겠습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1.17% 강세를 보여주면서 68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양호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을 받쳐주는 양상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지 코스닥의 키는 누가 쥐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위주의 연속 매수로 지금 이까지 680선까지 상승을 해왔는데요. 향후 얼마나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보다는 다른 투신이라든지 좀 연기금 이런 쪽의 매수세에 좀 따라서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매 주기가 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짧을 때는 3, 4일, 일주일 이 정도만 해도 매도로 이제 바로바로 포지션을 뒤집는 것이 금융투자의 속성인데요. 하지만 매매 주기가 조금 더 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의 매수세가 여기에서 더해진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투자기관의 이 수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투시는 9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매수로 전환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올라왔고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블레드앤소울이 시장에서 특히 중국에서 반응이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의 대표작 블레이드 앤 소울의 모바일 버전이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8일 날에 정식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 출시를 앞두고 계속해서 출시가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이 NC소프트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 정도의 투자자의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그러한 이 신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출시 직전일인 7일까지는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막상 출시가 되면서부터는 실제 유저들의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 다운로드 기준,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기준으로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버전이 다운로드 기준 1위라고 하고요. 매출 기준 7위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매출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버전이 약 한 일평균 매출 5억 이상의 그 정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NC소프트 측에서는 여기에서 로열티 수입으로 한 1억 이상씩은 매일매일 매출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출이 원래 뭐 어느 가게든 게임이든 사실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나 매출이 지금 좀 높게 나오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매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좀 하기는 힘들지만 그동안에 NC소프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리니지 같은 이 PC 게임 쪽은 정말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뭐 이렇다 할 대표작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 정도의 다운로드와 매출 순위를 가진 모바일 게임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다는 점, 이 점이 좀 상당히 시장에 기대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 앞으로 뭐 다운로드 수나 매출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NC소프트에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런칭만 한 7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의 반응이 이 정도로 괜찮았다면 그 뒤에 나올 후속작 7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시장에서 가질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지금 매도 시점에 대해서 뭐 가늠을 해 보자면은 추후에 나올 게임들의 다운로드 수나 매출 순위 이러한 것들 면밀히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미 밑꼬리 긴 양봉을 달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6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매도 시점은 신중하게 좀 더 게임의 반응에 대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시장이 화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네이버의 가장 큰 매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지금 2015년도에 이 모바일 광고 부문, 이 부문의 성장률이 실제로 한 52%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제일기획 측의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도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이 약 한 27% 정도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한 50%가 넘는 그 정도의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매출이 16년도에도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역시 지금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하기로는 16% 정도, 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이 전문기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년도에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것보다 상당히 크게 시장이 급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측의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비용이 조금 더 효율화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5년도에 이제 믹스 라디오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라디오 스트리밍 업체인데 이쪽에서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분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영업 손실이 거의 한 400억대로 그 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믹스 라디오를 청산하기로 그렇게 공시를 했고요. 인수 1년 만에 청산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M&A의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좀 남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M&A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연구 역량만으로는 이 시장에 일일이 자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M&A로 아주 성공적인 성장을 했던 회사가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이 모바일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를 2005년도에 인수한 다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정도의 모바일 운영 체제로 이제 키울 때 성공을 했고요. 또 2006년도에는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만 유튜브에서 매출이 약 한 9조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의 가장 큰 캐시카우로 지금 확보를 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세돌 구단과의 이 대국 때문에 상당히 크게 화제를 받고 있는 알파고의 개발사 딥마이닝도 이 구글이 2014년도에 인수한 기업이거든요.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으면서 네이버 역시 좀 이러한 쪽으로 또 관심도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세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요 평선들을 모두 상회하면서 4% 급등세로 마무리 지은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 해야 아름다운 법인데요. 금요일장 마무리 전략과 함께 또 욕심 내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이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아주 장기 투자로 오래 끌고 가기는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을 때 매도 관점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종목을 추천드린다면 저는 바텍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 선진국 대상으로 지금 3D 엑스레이 장비 쪽에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6년도에도 상당히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유럽의 작년도 7월에 CE 인증을 받은 다음에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미국에도 작년 10월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16년도 2월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매출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기대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텍터 개발 회사인 자회사 레이언스가 지금 국내 상장을 준비 중인데요. 약 한 3월 말쯤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언스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디텍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 바텍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매수가는 4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텍 매수가는 43,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정금증권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